어제 대장동 재판이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교체가 됐는데 교체가 된 다음에 첫 재판이 열렸는데 어제 공판 갱신 절차를 뭐 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보통 간소화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지난번 재판에서는 공판 갱신 절차 간소화에 동의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어제 갑자기 와가지고 거기에 제가 동의를 못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재판에 좀 또 지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원래는 이게 공판갱신 절차 간소화해가지고 보통 그냥 서류만 보고 넘어가기도 그렇죠. 그 긴 녹음된 녹취를 안 들어도 되고 새로 바뀐 재판부에서도 그냥 자료만 보면 미리 보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다 듣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다 듣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재명이 본인이 뭔데 동의하고 안 하고 어디 있어요? 이거는 대법원에서 재판 진행에 대한 지침을 바꾼다는 겁니다. 예. 따라야죠. 따라야 되고 그에 대해서 만약에 저 승복을 못 하겠다 그러면 저 상급심에 뭐 상소를 해서 거기서 해결하든지 할 문제지. 여기서 뭐 동의하고 안 하고가 본인이 뭐예요? 재판을 받는 피고인 아니에요? 피고인이죠. 예. 그러니까 재판장에 그리고 본인이 늘 얘기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따르라. 법원에 뭐 그런 거에 따르라. 헌법재판소에 따르라. 따르지 않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본인은 왜 본인한테 한 얘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한 얘기하고 정반대의 모습을 그냥 일관성을 갖고 이렇게 보여주나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습니다. 속셈은 뻔한 건데 이 판단을 하는 주체인 법원에서 워낙 지금 재판이 늘어지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래 더구나 이재명의 재판 뭐 공직선거법만 봐도 6개월 내에 끝내야 될 1심 사건을 2년 5개월이 넘도록 질질 끌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양심이 조그만한 저 실가락 실토락 뭡니까 한 가락이라도 있다면 방해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빨리 재판을 받아서 본인이 결백하면 무죄 받아가지고 저 깨끗한 몸으로 대선에 나오는 거고 만약에 유죄 받으면 그냥 완전히 퇴출될 걸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만약에 유죄를 받고 그런 죄를 지은 것이 틀림없는 사람이 대선 나와가지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뭐 이래서 나라를 온통 그냥 도가니탕으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어제 그래서 유동규 본부장이 저희 방송에 나왔었는데 지금 대장동 재판, 위례 재판, 뭐 백현동 재판, 뭐 여러 가지가 다 병합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본인이 직접 피고인이기도 하고 증인으로 나가는 재판도 있기도 한데 본인이 지금 재판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갱신 또 하고 또 갱신 또 하고 하다 보면 자기가 보기에는 10년 이상 걸릴 것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에서 사법부에서 이 갱신 절차 간소화를 한 게 이 원인이 뭡니까? 방금 전에 우리 이상민 의원님 말씀대로 재판 지연이에요. 지체예요. 그러니까 김명수 사법부에서 지체돼도 너무 지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심각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아예 이제 재판 병목 현상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인사가 나서 판사가 바뀌면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재판 지연 전략으로 활용되냐면 재판부 바꿔달라. 그러면 새로운 재판부가 와서 내용 확인하다 보면 쭉 또 늘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녹취록, 자료 처음부터 다 확인하고 듣자. 그래서 이거 안 된다 하고서 이른바 간소화를 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다시 또 녹취록을 듣자고 하면 이게 지연 의도가 다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취지가 이제 더 이상 질질 늘리지 말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재판부가요. 이제 호락호락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이제는 앞서 재판부에서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공부하다 보면 꼭 필요한 부분에 다 밑줄 치고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딱 핵심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재판부가 와도 내용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뭔데 다시 들으라는 거야. 들어야 될 법은 이야기해봐. 그거 우리가 판단할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조희대 사법부에서는 이런 어떤 재판 지연 의도 전략 호락호락 당하지 않는다, 통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결국은 원래 녹취록만 확인하고 하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워낙 강하게 반대를 하고 이거 부인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재판부도 일부 수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11일부터 다시 재판을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검찰과 피고인들의 의견을 2시간씩 들어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녹취록 조사를 진행을 하되 대신 필요할 경우에 이건 녹음을 듣는 걸로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표 사건의 증거 기록이 20만 쪽이 넘어요. 자, 그리고 2년 동안 공판한 것만 59번이 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재판 내용 녹음을 다 재생을 하면 몇 달이 넘는데 이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타협을 한 게 하루에 2시간씩 들어서 일단은 중요한 부분만 듣기로 하겠다. 근데 이것만 한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 그러니까 상당 기간 걸릴 것 같은데요. 재판부가 아까 배수왕님 말씀하셨듯이 재판부를 아까 이제 응원하고 격려하는 말씀하셨는데 중심 잘 봐야 돼요. 자꾸 뭐 피고인 당사자는 트집 잡아서 질질 끌거나 뭐 본능적으로 그렇거든요. 더구나 이재명은 뭐 법꾸라지의 아주 대표적인 표본 아닙니까? 그래 뭐 온갖 짓을 다 하면서 이거 어떻게든지 저 교도소 안 가고 살아나겠다 이런 각오일 테니까 그러면 재판부가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재판부는 원리 원칙에 따라서 그냥 중심받고 가대요. 강철 같은 마음으로. 흔들리면 안 돼요. 피고인이 뭐 동의하고 안 하고 그렇게 물어가면서 타협하면서 하면은 재판 어떻게 합니까? 진짜 독한 마음 먹고 누가 뭐라든 그러니까 우리 저 법원이나 이런 데 가면 눈을 가린 여신상이 있잖아요. 안 보고 하는 건 내리치는 겁니다. 칼을.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심판을 하는 판사들의 그 숙명은 냉혈적인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뭐 한두 사람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뭐 여론이 어떻다 이런 거에 흔들려 가지고 이렇게 저기 하게 되면 우선 그러면 재판이 어떤 내용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사람들이 믿질 않고 승복을 안 해요. 권위도 잃어버리고. 요즘 사법부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도 그렇고 특히 헌법재판소가 요새 뭐 공수처까지 해서 하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전체적인 질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불신이나 불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